하겠습니다. A. 사물의 형태를 먼저 관찰하라. 가로 열고 1분 정도 사용하라. 사물의 형태를 먼저 관찰하라는 얘기는 사물의 기본적인 특징, 도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형태적 특성 중에 기울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태가 되게 까다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체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물체의 특성을 정확히 좀 살펴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일단 기본 수업을 할 때는 이제 좀 단순한 도형들을 이용해서 할 거기 때문에 형태가 까다로운 사물이 어떤 건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가위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순 사고로 생각했을 때 생각되는 거하고 되게 좀 다른 형태로 생겼어요. 그래서 상세하게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게 이제 기본 수업을 할 때만 쓰는 내용이 아니고 전반적인 앞으로 계속해서 형태를 잡아가는데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1분 정도 소재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진짜 이해가 안 가면 1분 아니라 진짜 10분을 관찰해서라도 제대로 된 형태를 이해하고 스케치를 하거나 재색을 하거나 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연습을 하면 할수록 이제 사물을 파악하는 능력이 발달해요. 그래서 처음에 진짜 그림을 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형태적 이해가 안 가면 긴 시간을 가지고라도 조금 형태적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실전으로 들어가서 자, Y축의 관찰 이렇게 돼 있고요. 좌우 위 아래 중에 어느 면이 자신과 가깝고 멀리 있는지를 확인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언급해 왔을 때는 네 지점 좌우 위 아래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3점까지만 보통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이 4개 좌우 위 아래 중에 하나는 항상 이제 빠지게 돼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보통 3점을 가지고 그리게 되고요. 자, 그리고 가로 열고 방향 변화에 따른 투시선의 길이 변화를 관찰하라. 가로 닫고 나와 마주보는 면일수록 소실점의 길이는 짧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자, 나랑 마주보는 면이 존재한다는 거는 일단 사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해 드리면, 이제 나랑 마주보면은 되게 이제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를 일단 이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는 이 부분이 조금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이 지점 A 지점이라고 했을 때 이 지점이 뒤로 좀 물러나고 이 지점이 살짝 내 쪽으로 다가오는 방향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랑 그래도 정면으로 있고 위가 좀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이제 이 면의 길이가 이제 조금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향을 이루고 있는 사물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일단 가장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물체거든요. 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는 이 면의 소실점 방향이라는 것, 이 면 자체의 소실점 방향이라는 건 실은 이쪽 점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어져서 짧게 눈에 보이고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랑 가까운 면이 짧고 나랑 좀 최대한 측면으로 보이거나 하는 면이 소실점의 길이가 제일 길어요. 그래서 이쪽 면의 소실점 길이는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 면이 나랑 제일 멀다고 그랬으니까, 조금밖에 안 보인다고 그랬으니까 이 면의 소실점 길이가 제일 멀리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내려가고, 그래서 제일 짧고 길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중간이다. 아이고, 잘못했네요. 자, 여기가 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중간이죠. 동일한 데다가 두 번째 글을 버렸네요. 자, 실수했고, 자, 이렇게 돼서 짧고 길고 제일 길어요. 1, 그 다음에 중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방향을 좀 알아야 이제 소실점을 좁힐 때
투시선을 좁힐 때 얼마나 좁힐지, 여기는 좀 덜 좁히고, 아주 덜 좁히고, 여기는 중간 정도 좁히고, 여기는 많이 좁혀야 된다. 이래야 이제 사각형의 형태라던가 아니면 각 도형의 형태들이 좀 형태가 맞게 되거든요. 이거를 좀 살펴야 되고요. 자, 자, 타원의 두께 변화를 관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물체 사물의 형태를 관찰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관찰하는 얘기인데, 타원의 두께 변화라는 거는 지금 이제 밑에서 다시 나오겠습니다만은, 요 그림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요 그림에서 보면은 타원의 두께 변화, 타원의 두께 변화라는 거는 이 부분, 이제 단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단축의 두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거를 살피라는 건데, 지금 이거는 이제 하나의 원규둥에서 뒤로 갈수록 어떤 형태를 갖는지를 표현해 본 거고요. 이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의 높이는 동일한 타원의 물체에 이제 안에 각 링들이 이렇게 들어있을 때, 이제 이런 타원형의 형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높이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물체 내에 원기둥이 하나 추가로 붙어 있을 때 이 넓이와 이 넓이, 그리고 일단 이것만 평균적으로 많이 살피면 돼요. 뭐 안쪽에 있는 타원형이 바깥쪽에 있는 타원형보다 더 커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안쪽에 있는 타원형이 작아진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타원형의 볼륨감 변화를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두께라고 되어 있는데, 두께보다는 실은 이제 볼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볼륨을 좀 더 살펴라, 이렇게 얘기가 할 수 있겠고요. 자, B, 스케치의 순서. 이제 실제로 스케치를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전체 크기와 외형을 가볍게 설정하라. 흐린 스케치로 자리 잡기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전체 크기와 외형을 가볍게 설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살짝 보여준다면, 이제 여러분과 제 시점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사물을 만약에 본다면은, 여러분은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거를 옆에서 지금 보고 있는 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상상만 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시점은 지금 이 시점이지만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시점은 대충 이 정도쯤이 돼요. 이거를 여기다 놔두면. 그래서 자, 이런 사물을 만난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위에서 보이는, 이제 윗면에 보이는 원형의 형태를 살짝 스케치를 해보고, 자, 스케치를 해보고, 그 다음에 밑으로 기둥을 살짝 내려주고, 그리고 타원형을 살짝 그려주고, 자, 그리고 다시 그 위에 이제 이 파임이 있는 부분을 살짝 표현해 줘 보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중심이 대충 어딘지 생각해서 기본 자리를 잡기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확히 여러분은 이제 그림을 자꾸 이제 처음부터 실선화되게 스케치를 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실선화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딱 형태가 정확히 드러나는 이런 선으로, 그리고 자꾸 뭐 선이 예를 들어서 연필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를 하는 게, 자꾸 이제 실선을 그려놓고 만약에 선 하나가 마음에 안 들면 지우고 다시 그리, 자꾸 이런 거를 하는데, 형태는 실질적으로는 웬만한 형태는 굳이 지우면서 할 필요가 없고요. 연필로 만약에 스케치를 한다고 가정해도 그냥 실전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 스케치를 했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중요한 부분만 살짝 드러나게 잡아주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돼요. 자꾸 지우개를 많이 쓰면 여러분한테 유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자리를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형태는 항상 육면체로 환원해서 생각하고 그려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육면체로 환원한다는 거는 이제 이런 사물이 존재하면 이 위에서 이런 사물이 존재하면 이 위에서 이 사각형을 쳐서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본 골격을 먼저 그려보지 않고 투시박스부터 먼저 그리면 100% 원하는 크기보다 작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나중에 형태를 어느 정도 그리게 형태를 그릴 줄 알게 되는 상황이 오면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도형으로 사각형 도형으로 환원해서 그려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자꾸 처음부터 어떤 사물을 그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물감통을 그린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사물을 처음부터 이제 뭐 투시를 생각해 가지고 사각형을 이제 1단계 사각형,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들어있는 사각형, 그리고 뭐 또 이제 3단계로 이루어졌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각형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쳐서 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스타트를 끊으면 이게 여기서 이제 깎아 나가는 거거든요. 원으로 깎고 뭐 여기서 다시 원으로 깎고 이러다 보면 문제는 처음에 그리고 싶었던 크기는 이만큼이었는데 사각형 도형을 적용시킨 후에 그 도형을 깎아내서 그리다 보니까 이만큼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 버리면 물체가 내가 원했던 크기보다 계속 줄어들거든요. 이게 가지고 왕창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내가 원했던 물체의 크기보다 훨씬 작아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일단은 자신을 좀 믿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형태가 어느 정도의 크기를 이루고 있는지 먼저 조심스럽게 잡아줘 보시고요. 잡아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만약에 필요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다가 외곽으로, 진짜 외곽으로 나가게 사각형을 쳐서 이제 환원을 시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단순한 형태는 실상은 뭐 굳이 꼭 사각형으로 환원해서 그리지 않아도 되지만,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물체들은 형태를 자꾸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각형 환원 작업을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거를 처음에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말 그대로 자기의 형태력을 믿고 기본적으로 기본 형태를 잡아주고 거기서 깎아 나가는 게 더 쉬워서 투시를 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정확히 어느 정도 맞다 싶을 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형태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은 절대 안 돼요. 자, 이런 사각형으로 환원하는 작업을 왜 하냐면 뭐 이런 투시선도 맞춰야 되고, 이제 이 원기둥이 이 큰 원기둥에 들어가는 위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정확히 알고 싶으면 이 사각형을 이용하면은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큰 사각형이 있을 때, 큰 원기둥이 있을 때 그 원기둥의 기본 형태를 그리고 그 다음에 대각선을 이용해서 정중심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어느 한 점을 잡으면 이쪽 소실점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쪽 소실점 이용하고 이렇게 하면 연결, 그 다음에 다시 이쪽 소실점을 이용해서 연결, 그리고 이쪽 소실점 이용해서 연결, 그리고 거기다가 타원을 돌리면 정확한 위치에 타원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작업을 뭐 필요로도 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사각형으로 환원하는 작업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게 아무리 이 형태를 맞추는 게 중요하더라도, 형태를 정확히 잘 맞췄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화면 내에서 크기가 너무 빈약해져 버리면 형태가 아무리 좋은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차피 점수를 받지는 못해요. 시험장에서는
전체 뭐 아무리 적은 뭐 입시장이라던가 대회장이라던가 이런 데서 정말 극도로 규모가 적다고 하더라도 입시인 경우에는 최소한 뭐 5, 600장, 뭐 많게는 2000장, 3000장의 그림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절대 점수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작으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문제는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잘 그리거나 아니면 멋있는 사진이 있다면 모를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50cm 정도 되는 정말 멋있는 사진이 있고 한 3m짜리 3m짜리 어떤 좀 별로 멋지지 않은 사진이 있다고 했을 때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 50cm짜리 사진을 3m짜리 사진보다 더 먼저 볼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크기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절대 사각형을 환원하는 작업을 위해서 처음부터 사각형을 치는 거는 자칫하면 자살행위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방향전환시나 형태가 어려운 경우는 꼭 다른 종이에 그려보고 들어가라. 별표 치고 앞에서와 같이 기본 형태를 먼저 그려보고 그 위에 투시박스를 넣어줘서 그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형태가 어려운 사물이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온도계, 여러분이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일단 벌써 형태가 조금 오묘하죠. 그래서 상당히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시험장에서 주어진 사진이 자, 여러분들한테 좀 뭐 이런 정도로 주어졌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리고 싶은 형태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태이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이거를 3D로 돌려가지고 이제 사물의 형태를 잡아낸다는 게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 그냥 하는 거는 뭐 선생님들도 그냥 한 번에 막 그려가지고는 절대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투시라던가 이런 형태 그런 것들을 조금 예측을 해봐서 모델링을 해봐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물을 이제 상상해서 그린다면 일단은 너무 처음부터 투시박스를 막 치고 이런 것들은 쉽지가 않을 수 있고요. 자, 이 형태는 이제 여기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팁을 하나 알려준다면은 이 형태가 이루고 있는 이 각도를 먼저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각도가 특이하기 때문에 각도를 먼저 봐두고,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이 각도를 먼저 봤으면 예를 들어서 저게 기역자는 아니고 기역자에서 살짝 휘어진 정도 뭐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이 사물이 만약에 정면을 보는 각도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나 휘어질지, 자, 정면을 보는 각도가 되면 이렇게 된 각도가 정면을 보는 각도가 되면은 더 일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일자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조금 더 펴주고,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기본 형태를 이루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사각형을 이제 좀 넣어줘 보는 거죠. 일단 처음에는 그냥 아주 복잡한 형태의 사각형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한 형태의 이제 물체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 물체를 보면 앞보다 뒤가 넓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본 형태에서 앞보다 뒤가 넓게 조금 변형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뭐 뒤가 살짝 꺾여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그리고 여기서 중심 정도에서 살짝 꺾여 들어가 있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중간에 이제 총의 뭐 방아쇠처럼 당길 수 있는 스위치를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그 부분을 이렇게 넣어주고, 자, 이 중심과 이 중심이 일치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연결해주고, 자, 뭐 여기에 이제 그 빛이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이제 빛이 나가는 구멍 같은 경우도 뚫어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어려운 거는 이 뒷부분보다 이 넓이도 달라지지만 문제는 이렇게 앞과 뒤의 넓이도 조금 바뀌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용을 해주면 상당히 어려워지네요. 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 이런 게 존재해요. 앞부분보다 만약에 이제 넓이가 똑같을 때는 앞보다 뒤가 무조건 좁겠죠. 좁아지겠죠. 근데 얘는 앞이 실제에서는 앞이 뒤보다 좁은 형태예요. 근데 또 투시가 들어가면은 앞이 넓고 뒤가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편차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정말 어렵다 싶으면 살짝 덜 표현해도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적용해서 그리면 조금 밋밋한 형태, 그러니까 앞보다 뒤가 많이 좁아지지 않는 좀 밋밋한 형태의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동그란 형태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렇게 동그란 형태를 이루고 있으니까 둥그런 느낌도 조금 적용을 시켜주고요. 뒤쪽도 둥그렇네요. 그래서 둥그런 형태를 살짝 적용시켜주고, 이 부분도 좀 둥그렇게 생겼네요. 자, 그래서 둥그렇게, 완전 둥그렇지 않고요. 하여튼 둥그렇게. 자, 형태가 조금 어색한데, 자,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하는 걸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거를 여기서 바로 다듬을 수도 있고요. 바로 다듬을 수도 있고, 자, 저는 조금 바로 다듬어 볼게요. 자, 안 봐야 되겠죠? 좀 착각을 했네요. 자, 여러분하고 똑같이 볼 수 없다는, 딱 측면밖에 안 보인다는 가정하에 여러분한테 이제 실물이 주어지면 돌려가면서 그리면 되겠지만, 실물이 안 주어지고 대부분 사진이 주어지기 때문에 돌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상을 해서 그려야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어렵죠. 자, 근데 건대 같은 경우에는 실물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형태,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형태력이 없으면 그러면 건대를 시험 보면 되겠네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대 형태력이 없는데 붙을 수 있는 학교는 아니에요. 자, 중심 맞춰가지고 스위치, 이렇게 그려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지금은 여러분한테 잘 보이게 하려고 이제 색연필로 그렸기 때문에 잘 지울 수가 없는데, 지워지지가 않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리면은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냥 무턱대고 종이에다 대고 자꾸 막 처음에 아이디어 스케치나 썸네일 뜰 때 대충 해놓고 나서 종이에 가지고 형태를 자꾸 스케치를 고치고 있고 이러면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종이가 상하기 때문에 물체의 뒤쪽 형태를 연상해 보면서 보이지 않는 뒷부분에 외곽선을 꼭 그려봐라. 가로 열고 연하게 스케치를 해줘야 한다. 특히 가로 닫고, 특히 뒤에 겹치는 물체가 있으면 꼭 그려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소에도 뒷면의 형태를 그려보는 거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중요한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단은 하나의 도형대에 여러 개의 부분이 겹쳐 있을 때나 이럴 때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원기둥인데 그 위에 다른 도형이 하나가 더 붙어 있다. 이렇게 붙어 있고, 만약에 이럴 경우에 이 뒷면을 그려보지 않으면 앞쪽 넓이와 뒤쪽 넓이 변화 이런 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림을 오래 그렸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뒤를 그리게 되고, 그 다음에 본능적으로 뒷부분과 앞부분의 넓이 차이를 인식을 해서 그리게 되는데요.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아직 그림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앞면만 이렇게 그리다가 무슨 짓을 하냐면, 틀리려고도 해도 잘 안 틀려지네요.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냥 되게 큰 원을 그리는 거죠. 큰 원을 만약에 그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가면은 문제는 이 물체의 타원, 이쪽 부분의 타원은 실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 타원보다 더 밖에 존재해요. 이거 이제 실은 만약에 위에서 봤을 때
뭐 원래부터 밖으로 나간 사물도 존재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밑에 부분이고 이 부분이 윗 부분인 이렇게 생긴 물체라면 막 이게 말이 되지만, 정상적인 일반적인 물체는 그냥 센터에다가 물체를 만들기 때문에 이 큰 동그라미가 뭐 여기에 해당하는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가정하고, 이 부분이 이제 뭐 2번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부분이 2번이라고 가정하면 보통 이렇게 놓지 않고 정중앙에다가, 밑에 있는 큰 물체에 정중앙에다가 위에 있는 작은 물체를 놓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실은 이렇게 놓여지면 안 되고 큰 타원형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작은 타원을 놓는데 뒤를 생각해봐서 앞이 넓고 뒤가 좁고 좌우의 균형이 맞고 이런 타원형을 그린 다음에 거기서 물체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타원을 그려주고, 내부에 어떤 물체가 존재한다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항상 뒤를 그려봐야 돼요. 앞만 그냥 그리고, 특히 이런 이제 내부에 가는 좀 중요한 형태지만 중간에 만약에 이렇게 형태적 선이 존재하는 물체라면은 그냥 앞만 그리고 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뒤를 안 그리기 때문에 너무 동그랗게 그려가지고 여기보다 얘가 더 동그랗다던가 아니면 요거보다 얘가 더 납작하다던가 자꾸 이런 현상을 많이 만드는데,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고 항상 그리고 더 동글동글 계속 동그랗게 변하는 형태를 인식해서 여기에서 형태선을 놓고 다시 형태선을 넣고 그 다음에 더 큰 원을 넣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저도 저도 이제 앞만 그리고 그냥 말력으로 하는 실수를 할 뻔했어요. 이렇게 그려줘야 크게 형태적 특성이 틀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이것도 어차피 거의 같은 개념인데, 이제 실제 바닥이라든가 아니면 바닥처럼 역할을 하는 물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뒤를 또 그려보지 않으면 무슨 실수를 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의 형태, 그러니까 뭐 뒤의 넓이와 앞 넓이, 그 다음에 좌우 형태, 이거는 잘 맞췄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어떤 물체를 가져다가 어떻게 그리냐, 이제 뭐 그냥 이렇게 그려두는 거죠. 뒤의 물체가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튀어나오는 이 뒤에 보이는 요 끝점보다 이 물체가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4차원이 생기는 건데, 4차원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물체를 이렇게 그려놓고 말아버리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작아갖고 잘 안 보이니까 크게 그려준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냥 뒤에다가 물체를, 이 지점이 최종점인데, 최종점이고 이렇게 점점 존재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 뒤에다가 물체를 떡하니 이렇게 그려놓고 전 잘했죠? 뭐 이러고 있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만큼은 이 녀석의 점유 공간이기 때문에 절대 이 녀석이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잘 아셔야 되고요. 자, 이런 부분을 틀리시면 안 되고, 자, 2번 위에 흐린 스케치 위에 투시박스를 적용하며 기본 골격을 그린다. 자, 별표. 중요한 물체는 흐린 스케치 위에 진짜로 사각형을 그려주고 분석해서 그려라. 가로 닫고 대각선 활용 잊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설명은 참 길었지만 아직 정말 흐린 스케치, 기본 스케치를 한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물을 그리는데 일단은 가볍게 이제 흐린 스케치를 하면서 스케치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형태를 잡아줬다고 했을 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여기에다가 진짜로 아까 보여줬던 듯이 물론 이제 이 사각형을 치는 이 선은 조금 연해야 돼요. 너무 진하게 그리면 얘 때문에 이제
이걸 다 지워내느라고 너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불편해서 안 되고요. 지금은 이제 이게 색연필이라서 웬만한 강도를 조금만 줘도 색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TV 화면에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진하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에서는 더 연하게 써서 이제 이렇게 형태를 진짜 그려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소실점이나 이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한번 그려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전에서는 보통 이렇게는 잘 안 하고요. 그 썸네일을 할 때 이런 작업을 한번 해봐가지고 그걸 최대한 현실적으로 옮기는 게, 사실적으로 옮기는 게 좀 현실성이 있긴 합니다. 실제 화질에다가 막 사각형 치고 있고 이러면 좀 감당이 안 돼요, 실은. 자, 그렇고 자, 대각선을 활용하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걸 할 때 꼭 대각선을 쳐서 그 물체의 정중앙, 이 지점이 이제 정중앙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작은 사각형을 쳤을 때 다시 이렇게 했을 때 정중앙, 이 큰 사각형의 대각선 정중앙과 작은 사각형의 대각선 정중앙, 심지어는 이 사각형의 대각선 정중앙과 이렇게 연결했을 때 한 지점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 지점에. 자, 이거는 이제 높이가 같기 때문에 뭐 당연히 진짜로 리얼한 지점에 보이고요. 여기는 이제 높이의 위치만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버리거나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각형의 중심이. 뭐 하다 보면,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잘못 그려가지고 이게 옆으로 이렇게 이동돼가지고 그려봤더니 사각형의 정중앙이 이 선이 아니고 이쪽에 있는 경우도 존재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존재하면 틀린 거죠. 일단 정중앙은 무조건 그냥 하나의 선을 계속 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살펴주셔야 되고요. 자, 가 투시선 확인과 소실점 위치를 한 시기에 다시 한번 점검한다. 가로 열고, 소실점 점검 때는 Y축 세 방향의 투시선 간의 어울림이 중요하고, 투시선 확인 시에는 각 라인에 가장 가까운 Y축과 이에 대응하는 외곽 투시선과의 연결을 연결시키면서 확인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나를 많이 마주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도 나랑 가까운 면, 세 번째 가장 나랑 먼 면 있을 때 이런 부분이 정확히 스케치가 되어 있는지를 지금 단계에서 꼭 살펴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소실점 점검 때는 Y축 투시선과 어울림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고 짧고 그 다음에 중간이고. 이제 이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 녀석들의 각도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놓이고 뭐 이렇게도 놓이고 뭐 이렇게도 놓이고 다양하게 놓일 수 있는데, 이 소실점의 길이의 모양이 잘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좀 되게 어려운 얘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나랑 많이 보이니까 얘가 짧고, 그 다음에 이쪽이 제일 머니까 길고, 여기서 이제 그려볼 수는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방향의 어울림이 좀 적절해 보이는지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투시선 확인 시에는 각 라인에 가장 가까운 Y축과 이에 대응하는 선을 연결시켜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쪽 소실점에 한 소실점으로 가는 형태를 만약에 살핀다고 했을 때 이 중간에 오는 라인들이 존재하거든요. 이 중간에 있는 라인들은 이 녀석의 이제 두 개가 선이 존재하고 하나만 그릴 때는 무조건 여기와 여기에서 중간만 보면 되겠지만, 이 사이에다가 또 그릴 때는 얘와 얘의 중심을 실은 보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얘를 만약에 확인을 했다면 그냥 얘와 얘 사이에서 한번 살짝 확인을 하고, 얘와 얘가 존재하면 그 사이에서 살짝 확인을 하고 해도 된다는 얘기죠. 실상 원래 리얼은 실질적으로는 얘와 얘 이 지점 A와 B 지점에서 그 사이에서 투시선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소실점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살펴야 되지만, 이게 선이 많아지면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Y축과 그냥 자기랑 가까운 쪽에 있는 선들 위주로 이렇게 이제 좀 살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팁. 스케치를 하고 실제 눈높이를 낮춰보면 소실점을 찾기가 쉽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이를 돌려가면서 세 개의 소실점을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한테 이제 얘기를 들어주면,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종이를 말 그대로 진짜 종이를 들고 하나의 소실점이 존재했을 때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눈높이를 자꾸 낮춰보면 원래는 소실점이 보기가 힘들지만,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연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좀 어렵네요. 자, 이 지점과 이 선과 이 선이 존재했을 때 저기 뒤로 가는 소실점을 원래 이렇게 놓으면 소실점이 저 멀리 가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전혀 예측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낮추면 이제 소실점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요 어디쯤에서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소실점이 이제 이 A 지점과 뭐 B 지점이 있을 때 눈높이를 낮춰갖고 이렇게 해보면, 요렇게 해서 해보면 저 밑에 어느 지점에 가가지고 소실점이 이 세 개의 선이 좀 선이 맞는지 아니면 맞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거를 하나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거 이렇게 돌려가지고 해보고, 그 다음 거 돌려가지고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종이를 뭐 이렇게 돌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뭐 앉은 자리에서 눈높이를 좀 낮춰서 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해보면 좀 찾는 게 어렵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유의사항. 투시선은 여러분한테는 지금 이제 녹색의 빨간 글씨로 뒤가 좁게 하라, 투시선 앞보다 뒤가 좁아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투시는 너무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투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이론으로 가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실제 이론으로 가면 투시를 인간이 예측하고 제대로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형식화되어 있는 3점 투시를 쓰지만 실제 현실은 무한 투시거든요. 그래서 무한 투시에 맞는 제대로 된 형태를 잡는다는 건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뭐 소실점을 맞추는 눈높이를 좀 조절해서 소실점을 맞추는 방법을 알려주긴 했지만, 그거를 모든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적어도 앞에 있는 선보다 뒤에 있는 선이 넓어지게는 하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은 여러분이 설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제 누가 어떻게 그렇게 그리겠어 하고 좀 이제 호빵기를 끼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자, 원래는 적어도 좁아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소실점 선보다 뒤가 좁아지고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짓을 해요, 학생들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형태를 막 그려 놓거든요. 뒤가 넓어지고 여기도 틀리게 만들어 볼까요? 넓어지고 하나만 맞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안 할 것 같지만 실은 정말 많이 합니다. 수도 없이 고쳐주는 거고요. 한 학생이 학생 한 명이 이런 거를 안 틀리기 시작하는 단계까지 만들어지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물론 이제 어릴 때부터 형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서 이런 거에 좀 이제 익숙해진 학생들이 존재할 수도 있긴 하나, 실질적으로는 거의 이제 그림을 접하는 학생들의 거의 태반이라기보다는 뭐 한 70%, 80%의 학생이 이 부분을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세 개의 투시선을 맞춰야 되는데, 뭐 이 선과 이 선이 하나의 소실점에 가고 여기에 정확히 맞아야 되고, 뭐 그 다음 선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뒤에 소실점에 가서 맞아야 되는데, 뭐 얘에서 한 점에서 정확히 만나야 되는 게 맞는데 조금 잘못 그려져서
저기로 가가지고 하나는 좀 틀리고 하나는 맞고 뭐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어차피 하나는 맞거든요. 어떻게 되든 이제 기준이 두 개가 만나느냐 아니면 하나가 만나느냐의 문제지. 좁아져만 있으면 일단 하나는 만나게 되는데 일단 뭐 이렇게 될 지연정 적어도 이 선과 이 선이 수평하게 돼서 그냥 영원히 안 만나거나 아니면은 바깥으로 벗어나거나 이렇게는 만들지 말란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이 선은 틀리기는 했지만 저기 좀 멀리 더 이만큼까지 가면 아이고 안 보이네요. 뭐 틀리긴 했지만 요만큼까지 가면 일단 그래도 뭐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의 선이 만나긴 하거든요.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그러면 이런 정도 틀리는 것까지도 용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평이 되거나 아니면 뒤로 벌어지거나 이 부분은 진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틀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적어도 앞보다 뒤가 좁아지고 있는지 자, 이거의 좁아진다의 기준은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화지에서 자, 재밌는 거는 이거는 이게 있어요. 투시는 양쪽으로 좁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면 요 선보다 이 선의 길이가 길 수는 있어요. 길이가 이것도 지금 재보면 길이가 뒷선이 더 길어요.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좁아지는 아래로 하단으로 좁아지는 투시까지가 같이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길이가 길어질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길이가 이 설제의 길이가 아니고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딱 정확히 대응하게 수직으로 세워놓고 수직 기준선을 두고 거기서 그냥 수직이나 수평 기준선을 두고 이 길이를 재는 겁니다. 수직이나 수평으로 세워놓고 이 형태를 그대로 돼가지고 이 길이를 재는 게 아니고요. 수직으로 아니면 수평으로 정확히 놓아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의 길이를 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재보면 이제 소실점이 좁아지고 있는 이런 애들은 더 짧거든요. 분명히 더 짧고 근데 이제 밖으로 벌어지는 애들은 같거나 아니면 넓어지겠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실제 길이가 아니고 이 선에 대해서 기준선을 넓어진다 좁아진다의 기준선은 이 선에 대해서 뭐 수직 아니면은 이 선에 대해서 정확히 수평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선에 대해서 정확한 수평을 얘랑 각도를 동일하게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지점의 길이와 이 지점의 길이 이거를 쟀을 때 앞에 있는 애보다 뒤에 있는 아이의 길이가 짧아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투시가 두 가지 다 기울기가 적용된 이 선을 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이 부분 여기서 수평으로 재야 된다는 이 얘기를 안 들어가지고 수평이나 수직으로 재야 된다는 얘기를 안 들어가지고 여기를 항상 인위적으로 얘보다 막 억지로 짧게 그렸어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사각형이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여러분이 눈으로 보기에는 얘와 얘 차이가 많이 나 보이지만 실은 재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조금밖에 안 나요. 근데 이렇게 심하게 변화되는 타원형이 아니라 사각형이 안 생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과투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Y축에 있는 선에 대해서 공간이 넓이가 좁아진다는 의미는 Y축 기준에 대해서 대응하는 Y축 기준선에 대해서 수직이나 수평으로 각도를 동일하게 주고 거기서 길이만 쟀을 때 라는 거를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속 3. 부속 덩어리의 결합 가로 열고 꼭 기본 덩어리의 소실점과 투시선을 연결시켜서 그려라. 가로 닫고 특히 가로 투시선의 확인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스킨병이나 향수병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나왔을 때 아니면은 하여튼 그런 형태를 가진 무슨 예를 들어서 분무기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기본 덩어리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생긴 몸체일 수 있고요.
근데 여기 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스킨병이라면은 머리가 달려 있어요. 머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붙어 있고, 이게 이제 뚜껑이죠. 뚜껑이자 머리가 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다시 연결된 부분이 붙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일단 구도 물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녀석의 기본 작은 물체의 형태와 큰 물체의 형태가 잘 맞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소실점이 하나가 형성이 되면 이 소실점과 이 녀석의 투시선이 하나의 소실점으로 향해서 잘 가게 그려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틀려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얘와 이 하나의 소실점으로 쭉 저쪽 좌측에 있는 소실점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잘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자 Y쪽 다리가 되는 부분과 좌우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얘와 얘 이것도 다 잘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까지 맞추는 것까지도 학생들이 보통은 하는데, 마지막에 틀리는 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물체의 대각선의 중심이 이 물체의 중심이에요. 이거는 절대 불변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사각형의 중심선도 여기 중심선과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얘는 직사각형이고, 얘도 물론 직사각형일 수도 있지만, 보통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아래가 직사각형이어도 내부는 직사각형으로 잘 안 만들어요. 이 목이 되는 부분은 보통 정사각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정사각형의 위치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기둥을 쭉 올려주시고,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잘 안 보이네요. 어렵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넓이를 맞춰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헤드 머리가 이렇게 해주면 연필이 다 달아졌네. 자 이거를 이제 설명하느라고 좀 칙칙해져서 잘 안 보이네요. 자 좀 크게 다시 한번 해줘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존재하면, 이게 이제 근데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이 사각형의 기본 형태를 맞게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맞게. 그래야 대각선이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각선의 위치. 실은 이거 그릴 때 이제 사각형을 좀 대충 쳐가지고 대각선의 중심 위치가 좀 틀렸어요. 다른 게 아니라 틀렸어요. 자 그래서 대각선의 중심 위치가 여기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 내부에 들어가는 목은 보통 웬만하면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죠. 자 정사각형이라고 하더라도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이 형태를 제가 착각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형태와 이 안에 들어가는 정사각형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요, 얘의 대각선 형태를 그대로 타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정사각형 형태를 인위적으로 좀 그려주시고요. 이건 참 어려운 얘기인데, 정사각형 형태는 여기서 이제 실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이 된다고 생각하는 넓이를 어느 정도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얘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여기서 머리가 되는 부분의 크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자리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뒤로 빼주시고, 거기서 다시 이 투시를 보고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만큼 위로 올리는 거죠. 높이만큼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고, 이렇게 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높이만큼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스킨 뚜껑의 머리가
뚜껑의 머리가 아니라 스킨병의 뚜껑이자 머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부속 덩어리를 붙이는 방법은 잘 아셔야 되고, 문제는 이 중심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보면 조금 틀렸네. 자, 이게 이제 투시가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얼추 아주 뭐 섬세하게 맞지는 않아요.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얼추 크게 틀리지 않은 정도면 괜찮은데, 보통은 이제 뭐냐면은 학생들이 보통은 앞으로 봐요. 앞으로. 이게 앞으로, 뒤가 넓고 앞에가 좁아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각형의 비율을 잘 잡고, 그 다음에 그때 잡을 때 앞이 넓고 뒤가 분명히 좁게 돼야 돼요. 만약에 여기를 이제 이런 거예요. 밑에 사각형을 잡을 때 너무 급격하게 변화가 심한 하나의 투시선이 너무 좁아져 있는 사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중심선 중간이 되는 지점이 앞으로 와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올 수가 없어요, 절대.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왔다 싶으면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대각선을 그었을 때 조금 뒤쪽에 향하게, 그러니까 여기 이 면적은 좁아도 이 면적의 변화는 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앞쪽이 넓고 뒤가 좁아지게 꼭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자, 이 부분을 잘 잊지 마시고요. 형태가 증상 구조일 경우에 중심축의 위치를 위에 그려야 된다.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자, 사물의 비율을 적당히 활용하여 중심선을 맞춘 사각 기둥을 그리고 그 위에 기준이 될 만한 사각 기둥을 하나 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중간에 적당히 그린다. 가로 닫고 2단계까지는 흐린 스케치 단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자, 별표. 층수한 구조에서는 본체에 남는 바닥의 넓이가 앞이 넓고 뒤가 좁게 그려졌는가를 점검하라. 이것도 앞에서 얘기한 겁니다. 자, 사물이 결합할 때는 본체의 투시선과 90도를 이루어야 된다. 별표. 원기둥 물체 내에 포함된 타원형 등 다른 모든 도형의 결합에 이 이론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부속 덩어리 결합인데 다른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사각형이 하나 존재했을 때 거기에 이제 사각형이 아닌 원이 달라붙을 수가 있죠. 원이 달라붙을 경우에는, 자, 원이 달라붙을 경우에는, 자, 쉽게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자, 이 y축 중심선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y축, 그러니까 원기둥이 만약에 이게 원기둥이라면 단축,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원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원의 장축은 여기고요. 원기둥의 장축은 뭐 여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타원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타원의 장축과 그 타원이 존재하는 바닥면, 그러니까 바닥면은 여기거든요. 여기에 대응하는 y축, 그거는 여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와 여기의 각도는 뭐 90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보긴 하지만 이 타원이 여기에 정확히 1대1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대각선을 그어보면 여기가 중심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준선을 타고 가기는 하나, 이 지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선에 대해서 얘와 얘 그리고 여기 선은 다 한 소실점으로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얘와 맞는 투시선, 그 선에 대해서 90도를 이루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직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 그래서 살짝 완전히 이거랑 일치하는 형태는 아니고 살짝 이렇게 세로선에 대해서, 세로선 방향으로 살짝, 세로선 윗부분에 대해서 살짝 휘어지는, 그쪽으로 다가가는 타원형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타원형이 놓여있는 정중앙 위치에 대해서 대응하는 Y축 선에 대해서 90도, 이게 이제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애매하게 중간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가지고 이런 이제 수업을 많이 하는데요. 주사위에 타원형이 예를 들어서 3개가 있다. 가운데 있는 애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중심선이 있으면 이 선에 대해서 90도 가까이로 놓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선에 대해서 90도 가까이로 놓이고.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실은 뭐냐면, 이렇게 그리면 이게 이제 실제 투시가 적용이 돼 버리기 시작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5점 투시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무한 투시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실제 투시는 원형으로 잡히지 선으로 직선으로 잡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90도, 여기에 대해서 90도, 여기에 대해서 90도, 이렇게 가지고 살짝 휘어지는 선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적당히, 그래서 적당히 90도에 가깝게 이제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얘를 보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그려요. 얘네들을 보고 그리는 건 아니고 중심에 있는 애를 봐가지고 맞춰서 적당히 그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일단은 근데 이제 이렇게 주사위처럼 원기둥이, 우리가 이제 실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주사위처럼 원기둥이 막 3개 붙어 있고 5개 붙어 있고 이런 경우는 거의 주사위밖에 없어요. 웬만한 것들은 이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중심 근처에 하나 잘 그리는 방법만 알면 되고, 그게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여기에 가갖고 타원형이 붙을 때 얘랑 얘가 중심이 일치하는 건 아니고, 물론 이런 거예요.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가 똑같은 지점에 놓여있는 사각형의 위에 그린다면 여기와 여기가 일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통은 그렇게 많이 안 그리고요. 어느 한쪽이 더 보이고 덜 보이고가 존재하기 때문에 타원형의 위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제 타원형의 정중앙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원은 여기에서 가는 요 선에 대해서 90도로 직각으로 그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타원 그리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타원 그리기 해당 도형의 Y축 기준을 투시선과 투시선의 장축을 90, 말문이 갑자기 막히네요. 자, 타원 그리기 해당 도형의 Y축 기준 투시선과 타원의 장축 중심을 90도로 그려라. 별표, 사각형 내에 해당되는 타원의 기울기도 앞과 같이 90도 내외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외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정확히 90도가 아니라 적당하게 90도 근처로 그리란 얘기고요. 자, 도형의 볼륨 변화 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점에서 상하 좌우 이동할 때 가까운 곳에 비해 충분히 원이나 정사각형에 가깝게 그렸는가, 가로 열고, 이때 모든 도형은 눈으로 사각형으로 환원시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별표 치고, 연결된 소재의 한 도형을 측면에서 보면 관찰자와 멀어질수록 볼륨감이 커지고 가로 열고 둥글게 변하거나 네모져진다. 위 그림 1에 해당하고요. 자, 위에 보면 이제 보면은
이제 이게 측면을 보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나랑 가까우면 멀어질수록 더 동글동글해지거나 아니면 이걸 사각형으로 하면 네모져진다는 얘기고요. 자, 위치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질 때는 멀어질수록 볼륨이 작아진다. 그림 2에서 보면 나오는데 이제 위치가 달라지는 거.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 그림에서 이거인데요. 자, 위치가 나랑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 멀리 있고 멀리 있고 이러면은 정중앙 둥그렇게 보이고, 자, 이 타원 기준을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제 이런 거죠. 실제 물체는 원기둥으로 존재할 수가 있고 모든 물체는 다 입체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이제 나랑 멀어지면 반대쪽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실은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넓어지는 개념이 되는 건데요. 여튼 하나의 면만 기준으로 보면은 A라는 이 지점을만 놓고 보면은 A 지점보다 B 지점, C 지점, D 지점이 더 갈수록 이제 볼륨감이 적어지는 거죠. 볼륨감이라는 건 뚱뚱했느냐 아니면 뚱뚱하지 않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볼륨감이 적어진다. 이 부분을 살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4. 자, 죄송한데 3번을 조금 더 설명하고 갈게요. 자, 타원형이 이제 이런 거가 있어요. 하나의 연결된 원기둥을 가지고 그릴 때, 자, 나랑 가까운 데에 있는 부분보다 멀어질수록 더 둥글둥글해져야 된다는 얘기고, 크기는 적어지지만 볼륨감은 더 커진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잘 맞춰서 그리려면요, 예를 들어서 커브 하나를 그릴 때도 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보고요. 일단 기본 형태를 그려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면 여기다가 적당히 좀 예측을 하면서 타원을 넣어보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밑에 층 가면은 꽤 둥글둥글해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형태를 그려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타원형을 좀 많이 타원을 그려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덜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타원보다 밑에 있는 타원이 더 납작하게 그려놓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자, 4. 기본 형태선을 전부 Y축 세 방향 투시선과 비교하면서 큰 형태 마무리를 하고, 이 과정이 모두 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한 방향의 투시선은 모두 한 번에 확인하라. 별표 각 세부 형태의 가로선, 가로 열고 좌우 양쪽, 세로 상하 모두 같은 방식으로 확인해야 된다. 별표 치고 기본 형태 잡는 단계에서 이 이론을 적용하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나오기는 네 번째에 나오지만 기본 형태를 스케치를 할 때부터 계속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처음에만 하면 되지 왜 다시 나오느냐, 처음에 설령 어느 정도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많이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전체적인 형태를 잡았으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Y축이라는 건 이거죠. 물체가 이제 사각형으로 반응했을 때 이렇게 생긴 중심축, 이 중심축에다가 중심축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고, 다시 거기에 물체가 또 붙어 있고, 물체가 이렇게 붙어 있고, 물체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막 했어요. 막 했어. 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문제는 이게 다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Y축 기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여기 주제 물체 기본 Y축 선 2개, 3개 정확히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다 맞추는 거예요. 얘와 얘 사이에 봐가지고 얘와 얘 사이 봐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소실점 어디 있는지 생각해보고, 요쪽 선, 그 다음에 요쪽 선, 그리고 요쪽 선, 여기 선, 자, 그리고 뒤에 안 보이는지만 여기 선,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여기만 그럼 하고 넘어가면 되냐? 아니에요. 이때 여기 선, 여기 선, 여기 선 다 보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가는 선, 다 한 시기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 부분씩 그리지 마시고
한 방향에 가는 선을 다 한꺼번에 보라는 얘기예요. 이걸 하나씩 맞춰가면서 다 틀려요. 그래서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수직으로 가는 선 얘를 한번 보기 시작했으면 다 한꺼번에 보라는 얘기예요. 다 한꺼번에 그냥 수직선만 계속 보는 거예요. 이 선에 맞춰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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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물론 이걸 일일이 다 그릴 필요는 없고 만약에 자기가 딱 크게 훑었을 때 틀리게 진짜 안 보인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치고 잘 맞추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도 자 중심 2개, 3개 이렇게 그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중간으로 가게. 얘랑 맞춰서 여기로.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선으로 보는 거예요. 얘랑 얘에 맞춰서 여기 긋고. 자, 이 안에 선이 있으면 얘와 얘 사이에서 맞추고. 여기에 이제 그리고 이거 할 때 이거 하나 빠졌네요. 이렇게 빠뜨린 거 챙기고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 선과 이 선 사이에서 얘 선 가고요. 자, 아까 자, 요쪽하고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선 아까도 보고 있었죠. 이쪽에 해당하는 선들 계속 빼먹은 거 챙겨주고 이렇게 여기에서 얘랑 얘선 맞춰서 맞추고 이거에 맞춰서 이거랑 얘 맞춰서 이렇게 맞추고 나면 웬만해가지고는 처음에 아까 보셨잖아요. 정말 형태 이상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일일이 맞춰주고 크게 맞춰주고 나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중심선이나 이런 기준으로 보면 다 틀린 거지만 지금 이제 크게 틀린 표가 안 난다는 거죠. 이렇게만 한 번에 다 보면 크게 어색하지 않게 형태를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이 작업을 안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진짜 넘버원 형태에서는 넘버원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걸 잘 안 해요. 이걸 하시면 형태 진짜 잘 그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적어도 점수를 깎이지 않는 학생이 될 수 있어요. 자, 뭐 쭉 거기 4번 마지막까지 이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스케치 시 가이드선을 꼭 그려라. 가로 열고 적어도 중앙선은 흐린 스케치 단계에서부터 그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가이드선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복잡한 형태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물병이 하나 있다고 하자고요. 물병이 존재한다. 이렇게 물병이 존재하면 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외곽선만 딱 그리고 끝나지 말고 적어도 얘는 선이 별로 안 보이니까 투시선을 인지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적어도 이 안에 들어가는 하다가 안 되면 정중앙선 하나 정도는 가이드선을 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이드선들을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여기다가 글씨 레터링을 하던 붓질을 하던 덜 틀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제 이게 여기에 상표가 있는 그 물병이라면 중간 가이드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세로 이 물병에 보통 이제 물병이 서 있는 게 보통이니까 여기가 세로로 본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 가로가 되는데 상표가 붙어 있다면 가로 가이드선 하나 정도라도 또 추가 이렇게 해주면 여기다가 이 선에 맞추고 이 선에 맞추면 뭐 여기다 상표 하나를 붙여도 크게 틀리지 않는 병이 되는데 그냥 가이드선 없이 그냥 이렇게 그리거든요. 학생들이 이렇게 이게 다 점수 다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선을 넣고 적어도 이제 형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큰 가이드선들을 거기에 맞춰서 꼭 그려주는 게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가이드선은 적어도 한 3개는 쳐요. 적어도 물병 정도라면 중간에 한 2개, 3개 정도 이 정도 그리면 실질적으로 거의 형태는 잘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동그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붓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명암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가이드선도 살짝 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틀리지 않는다 형태를. 자, C 상세 이론 해가지고 타원 링 그리기 이렇게 되는데요. 자, 타원의 장축 중심 부근은 자 앞 A 여기 보면은 옆에 조그만하게 이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자료에 A 지점과
A 지점이 B 지점 뒤쪽에 해당하는 D 지점보다 넓어야 하고, 자 양쪽 가로, 그러니까 C 지점이 되겠죠. 가로는 양쪽 가로, 여기는 A 지점 길이 여기보다 넓어야 된다. 그러니까 넓이가 여기가 1,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둘 다 똑같아야 되니까 대응하기 완벽하게 똑같으니까 1, 1이 되고 2,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실제 형태는 외곽 타원보다 안쪽 타원이 더 동그랗게 그리면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타원을 좀 납작하게 그리고 가운데 타원을 그릴 때 좀 뚱뚱하게 그리면 볼륨감이 크게 그리고 앞과 뒤의 차이만 조금 주면 크게 어색하지 않은 타원형이 그려진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저는 어릴 때는 솔직히 이걸 못 배웠어요. 그래서 배우지 않아가지고 그냥 늘 이렇게 그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를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모르겠으면 뭐 휴지나 이런, 특히 휴지가 좀 잘 드러나는데요. 휴지가 어느 정도 중심에 있는 구멍과 바깥쪽 외곽 두께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보이는데, 휴지 하나 들고 좀 넓이가 있는, 그러니까 빼빼 말라가고 다 쓴 휴지 말고요, 좀 뚱뚱한 원래 있는 형 휴지를 한번 들고 보세요.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책상에 위에 있는 그 롤티슈를 한번 보면 돼요. 롤티슈를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특히 새 거일 경우에는 차이가 여기 대 여기 넓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시면 된다. 이거는 이제 옆에 그려져 있고요. 위 차이는 링을 한눈에 볼 때 정면에 보이느냐 측면에 보이느냐의 문제이다. 가로 열고 실제에서는 의미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이제 참고사항으로 나오는 건데요. 거리가 아주 많이 멀 경우에는, 멀어지면 좌우의 넓이를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정도로 멀어져 버린다면, 쉽게 해서 그냥 수십 킬로 된다면 좌우 넓이가 뭐 적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큰 거여도 나랑 너무 멀리 있으면 이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너무 멀면. 근데 이런 현상은 이제 뭐 어마어마한 비율의, 한눈에 들어오지 않은 어마어마한 비율의 얘기고, 실제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 얘기죠. 근데 그냥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고요. 자, 마지막 줄이네요. 동일 크기인 사물이 먼 곳에 있을 때는 뒤를 적게 그려라 이렇게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뭐 원래 이제 물통이 하나 있다고 하자고요. 물통, 여러분들 책상 위에 있는 물통이 있을 때, 제가 물통을 때리는데 화면에 나오지 않았네요. 자, 물통이 있을 때 앞에 있는 물통이 이만하면 물체가 뒤에 있으면 뒤에 있는 물통은 작게 그리는 얘기예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리고 화면을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화면을 그리다 보면 뭐 주제 물체를 물통을 예를 들어서 그리면 이만하게 그릴 수도 있는데, 아싸리 얘기해서 어마어마하게 물통을 얘를 크게 뒤에다 그린다, 그리고 이제 연하게 그린다 이러면 이게 괜찮은데요. 뒤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물통이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다가 더 큰 물통을 눈에 보이게 그린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구도가 꽉 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거죠. 뒤에 가면 그냥 이변이 없는 한 더 작게 그려라. 작게. 한 화면에 같이 들어올 때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좀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 형태를 잡는 아주 간단한 이론을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 다뤘던 것들만 정확히 잘 활용해도 웬만한 형태를 거의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자주 좀 읽어보시고 잘 상기하면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